그래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연수 문제 아니 저 어디서부터 좀 봐주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고 이제 휴강 기간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4단원 이제 혹시 좀 질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앞쪽에서 또 근데 4단은 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4단원 그러면 개념 정리까지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뭐 5단원 딱 나가면 깔끔하긴 한데 안 돼 있는 4단원 좀 남은 부분 해야 되겠죠? 4단원 개념은 다 잡혀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문제 풀이를 아예 안 했니? 아니 프린트 풀었어요. 프린트면은 워크북 맞네. 네. 교재 안 했어요? 이 연습은 안 되고 프린트. 아, 그럼 연수 문제를 풀 차례인가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수 문제는 어차피 이제 숙제 형태로 좀 돼야 될 텐데 연수 문제 전까지 혹시 요 4단원 내에서 요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문제나 유제에서 질문 있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평균값정량. 평균값들을 한번 더 설명을 해줄까요? 네. 그 부분을 하고 질문은 어때요? 질문. 예. 여기 중에서. 여기는 없어요? 그럼 여기 개념을 하고 평균값 정리도 어쨌든 이 문제는 푼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 한 번만 더 추가 설명을 해줄게. 자, 잘 봐봐. 자, 평균값의 정리는 이제 뭘 하려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롤의 정리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우기. 설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약간 수능형 문제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 fx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로서 있다라고 할게요. 꺾이지 않고 끊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면, 자 이 두 점에 대한 평균 그 변화율 알고 있죠. 평균 변화율 b-a분의 f-fa가 f 프라임 c다를 만족시키는 여기 c. 자, 요 c가 어디에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자, 요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래. 자,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있을 때,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요 점을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F에 할게. 여기 Y는 X. 자, 요 점을 B라고 하고, 여기를 F,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 표현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는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더운데. 자, 그래서 이 A랑 B에 대한 사실상 기울기죠. 기하적으로 기울기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그 어떤 순간적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얘도 이제 써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x는 c에서의 미분 계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 c라는 어떤 특정 순간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게 이 a랑 c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 있죠? 그게 실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얘랑 기울기 똑같아지는 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진 c가 무조건적으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이게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적당한 이렇게 그릴게. A가 여기 있었고 B가 여기 있었어. 똑같은 상황으로 기울기를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연속이면서 꺾인 부분 없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이런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는 이 순간 기울기, 미분 계수에 대한 지점이 적어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C1, C2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발생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함수 형태로서 본다면 상수함수 또한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분이 당연히 상수함수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기울기를 본다면 그냥 기울기 0인 상태인데 기울기가 0 되도록 하는 지점들이 있나요? 당연히 모든 지점들이 꼭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구간이 A와 B 사이의 모든 구간들이 평균과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지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상황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공부를 했을 거냐면은 롤의 정리라는 걸 했을 거예요. 롤의 정리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사실 이게 순서가 반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평균값의 정리를 하고 나면은 롤의 정리도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롤의 정리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AP라는 구간에서 역시나 연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린 구간 AP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FA랑 FB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앞에서 썼던 평균값의 정리를 그대로 쓰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썼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FB랑 FA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몇일 거야? 0이거든요. 0. 그래서 0. 뭐가? 이 F 프라임 C가 0이 되도록 하는. 역시나 이 C가 어디 사이에? A랑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 번은 존재를 한다. 한 번 이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 받아들일 때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칠까요? 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되어진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편의상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의 어떤 조건상에 만족이 되어지냐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 맞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꺾여진 부분 없이 미분 가능하고요. 근데 A랑 B랑 함수값이 똑같죠. FA이자 FB.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니까 결국은 이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 기울기인 0과 똑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냐. 지금 그림상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번 존재되어진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해 가시죠? 이 부분들이 이제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연습 문제를 이제 좀 이후에 숙제로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러면 5단원 오늘 조금 넘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럼 5단원 좀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단원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은 극대와 극소의 미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미분을 이제 공부한 이후에 접선의 방정식이라 한 다음에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나와지는 게 이 증가랑 감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증가 감소에 대해서도 좀 포인트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갈 건데 일단 책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은 책 자체는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81쪽에 보면은 증가 감소라고 해서 증가 감소 자체에 대한 정의가 뭐냐? 어떤 함수 fx에 대하여 a에서 x값 a에서 b로 갈 때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함수값도 점점점 커지면 fa가 fb가 fa보다 커지면은 이제 증가다. 그리고 이제 a에서 b로 갈 때에 반대로 이제 작아지는 형태가 되면은 감소한다라는 거니까 그건 별거 없죠. 자, 이제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두 점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감소된다라는 것은 뭐 그림으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적인 지점에서 어떤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로 한 게 이제 미분이거든요. f 프라임 x에 대한 부분이 0보다 크냐 또는 작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할 건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공호 쌤이 좀 필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칠판을 볼까요? 써줄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야. 자, 뭐냐면 하나는 이 증가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써주면 이렇습니다.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이렇게 배워줄 때 이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다? 현재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로 좀 써줄 게 있어요. 어차피 감소는 이거랑 그대로 같은 폼이기 때문에요. 자,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증가 상태에 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순간에서에 대한 그 증가이냐 감소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 자, 이차함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놓고 나서 질문할게요. 이거 증가 함수 맞나요? 아니죠. 감소 함수 맞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증가다 감소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아도 얘가 오른쪽으로 할 때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작아지니까 이건 감소가 맞고요. 여기 기준으로 이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증가 상태가 맞는 거죠. 증가하는 게 맞는 건데, 자, 만약 요 점하고 요 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 둘만 비교해 보면은 감소 형태가 되지만 우리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감소인 상태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요 점과 요 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또 커지니까 얘는 증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자, 선생님 만약에 어떤 특정 점을 찍었어. 이런 점을 잡았어. 요 점에는 이제 증가 상태에 있나요? 또는 감소 상태에 있나요? 를 확인하려면 뭘 보는 거냐면요, 이 점에서에 대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현재 뭐죠? 플러스 값이죠. 만약 이런 점을 찍었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지금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 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떠하면 돼요? 즉 x는 a에서 만약에 f'a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얘는 현재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감소는 반대겠죠? f'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서에 대한 그 증가 감소 상태는 뭐 감소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증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요, x는 a에서 하면 되고,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f'(x) 이 지점에 대한 기울기의 의미가 있잖아. 이 기울기가 어떠하면 된다고? 증가니까 0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큰 건 큰 건데 같다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뒤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 다음 함수 fx가 항상 0보다 클 때, 아니면 얘가 항상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계속 커진다. 그럼 우리가 그럼 기울기가 계속적으로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얘를 미분한 f'x가 0보다 크면 되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를 빼뜨리는 경우가 있냐면요. 등호를 빼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등호가 생겼을 때에 대한 사항을 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이죠. 자,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요. 빠바바바바바 가다가 여기 0 찍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자, 얘는 현재 증가함수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맞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증가 선생님 썼던 증가 상태라는 것과 증가 함수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거든. 여기서 기울기 0보다 크죠? 크죠? 얘네들 큰데 요 순간에 대한 기울기는 몇이라고 본 거였죠? 0에서의 기울기는 0이지. 아니 그럼 여기서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아? 아니잖아. f'x가 0보다 크지 않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증가 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생겨. 근데 질문 하나 더 볼게. 자, 어떤 함수 f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면 증가 함수 2. 자, 이 말은 맞을까요? 아닙니다. 얘는 되게 맞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죠. 증가함수 2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증가함수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맞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으면서도 맞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함수 있죠? y는 뭐 3 같은 거 있다고 해보자. 이거 지금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맞습니까? 증가를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럼 이거는요? 그래, 이거는 사실 맞아. 결과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자, 따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이건 증가함수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사항이 그런 게 생겨요.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사실 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이제 판별시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돼버리면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허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그때도 근이 없지 않다. 허근 2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지만 허근이 있다라고 공부했던 것처럼 이 증가랑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 영역까지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좀 이 설정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더 확장시켜서 대학 수학 정도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 자, 단조 증가라는 게 있고 순단조 증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수학 내용은 아닌데 그냥 비교만 해봐봐. 단조 증가라는 건 우리가 아까 썼던 대로 가령 A에서 B까지 갈 때 FA에서 FB까지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단조 증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것까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순단조 증가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왼쪽보다 오른쪽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입장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조 증가에 해당이 됩니까? 순단조 증가에 해당이 됩니까? 단조 증가인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순단조 증가라면 무조건 왼쪽보다 오른쪽이 계속적으로 큰 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증가인 상태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증가가 안 되어지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치? 자,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그럼 어디를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근데 그러면 계속 커져야지만 증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래서 조건이 하나 붙을 거야. 뭐냐면 증가함수이긴 한데 이것이냐라고 했을 때 단
어떤 상태냐면요. 다항함수이거나 상수함수. 자, 이런 조건을 붙이면은 그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더라도 증가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항함수나 상수함수가 아닌 상태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즉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증가함수라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f'x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가 생겨 안 생겨?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진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토 같은 데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고등 그 수학에 있어서는 이제 증가함수다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런 부분,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이 0이 되는 거에 바로 조금 왼쪽과 바로 조금 오른쪽을 보면 어쨌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울기 자체가 0이 되어질 수는 있으나 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했을 때 계속적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죠. 맞나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증가 상태라고 했을 때 특정 순간에서의 증가 상태라고 한다면 f'A가 0보다 클 때가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할 거고요. 근데 증가 함수를 주로 분류하죠. 증가 함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여기 뭐를 붙인다? 등호까지를 붙여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다만 좀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f'x가 0보다 크면 항상 증가함수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조 증가로서의 상황이냐 순 단조 증가로서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대학 수학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은 되고요. 자, 감소함수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감소함수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자, 84쪽으로 와보실게요. 84쪽. 자, 여기 지워놓고. 자, 이제 빠르게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1번 보면은 상황이 이래요. 자, fx에 대하여 그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벌써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말이 맞나요? 아, f'x가 뭐죠? 3x 곱하기 2ax 플러스 a인데 얘는 지금 0보다는 크면 돼.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면 틀린다. 왜? 여기 뭐를 꼭 붙이자? 등호를 붙이자라는 거야. 왜냐면 전제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다항함수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아까 이거 반대로 쓴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더라도 항상 증가 상태. 여기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항상 증가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이렇게. 이건 항상 증가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니까요. 이건 여기 증가하기 위한 조건의 위배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항함수는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등호를 붙여서 우리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써서 풀 거예요? 헬프. 나 좀 도와줘. 뭐 이용해서? 판별식 쓸 겁니다. 판별식 뭐 이왕이면 짝수동식 쓰고요. 크거나 같다니까 붕 떠 있거나 한 번 만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너 1번, 나 2번. 자, 2번 보시면은 역시나 근데 얘는 좀 주의할 게 생기죠? fx가 뭔데? 지금 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빼기 2다. 우리가 지금 구간 어디에서 1,4 열린 구간 1부터 4에서 감소하기 위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얘를 뭐 해볼 거냐면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얘가 지금 3차함수 프라임엑스 1부터 4죠. 요거 그림 그려보 이렇게 좀 모양 만들어 볼게요. 상으로 묶어주면은 4x. 자, 즉 그리고 빼기 12점. 이 정도 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기울기 도함수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축이 2인 상태거든요. 상황 맞죠? 그냥 1 집어넣으면 기울기. 잠깐만요. 1부터 4. 그냥 1 집어넣으면 기울기. 잠깐만요. 내렸죠? 묶어냈고 빼기 4, 빼기 4, 빼기 11인 상 맞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게 기울기 함수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통밥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림 이렇게 그렸고 여기 축이고요. 1부터 4라는 건 여기죠. 여기 1부터 1, 2, 3, 4. 요 정도. 여기 열린 구간부터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1부터 4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떠하면 돼요?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그 최대 최소의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 항상 다 0보다는 작은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누가? 이 중에 그나마 가장 큰 여기에 대한 값이 어떠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F'4가 뭔데?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4, 4, 16에다 3 하니까 48 빼기 48 플러스 A인데요. 얘가 지금 0보다 어떠면은? 작거나 같으면은 이 범위, 남은 범위 내에서 1부터 4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항시적으로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 알려주니까 A의 값은 0보다는 작거나 이게 최종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봤을 때는 난이도적으로는 이게 훨씬 쉽죠. 왜냐면 얘는 그냥 아주 속편해요. 미분했고 다만 0만 등을 붙이면 된다. 얘는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0보다 작은 건 맞는데 통째로 채워낼 수가 없어서 이 범위 중 가장 어떠한 게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가장 어떠한 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쭉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등호가 계속적으로 좀 포함되어지는 사항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우고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넘어와서요.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극대극소. 자, 그래서 페이지 85쪽. 일단 역시나 책에 있는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 필기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85쪽 보시면은 극대극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극대극값과 극소값의 정의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대충 들으면은 극대극소의 정의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 이따가 좀 주의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줄 거고요. 극대극소가 뭐냐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살짝 보시면요. 그래서 그 극값이라는 게 뭔지 안 상태로 극값을 구하세요를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극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이 역 있죠? 역명제에 대해서 유의할 게 생겨요. 주의할 게 생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짚어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87쪽 보면요. 결론. 그래서 극대극소를 네가 구해라.
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페이지는 85쪽을 펴놓고 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수의 극대 극소. 자,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건 극대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정의. 첫 번째로 극대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말이 조금 길어요. 말이 좀 길어서요. 그래도 한번 쓸게.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쓸게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이 말이 좀 웃겨요. 자, 이렇게 쓸게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까지가 전제야. 얘를 포함하면서,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이죠. 에서 이 fa, a에서 있는 함수값이 그 주변부에 해당되는 fx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면, 일로 씁시다. fa가 주변부의 fx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같은 상태에 있다. 이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거야. 극대.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자,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한 점을 딱 찍었어. 자, 그럼 나 좀 도와줘. 여기 a라고 쳐봐. 그럼 이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잡을게.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서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요 정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고, 이 a라는 지점에 대해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럼 이 fa라는 함수값과 그 주변부의 열린 구간에 대한 모든 fx를 비교했을 때 이 fa가 이 f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 아니 얘가 얘네들보다 이겼어. 자식아 하면서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까불었지만 결국 얘네들보다 어때요? 작죠. 아, 그러니까 안 돼. 얘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얘를 포함한 좌우를 비교했을 때 이 좌우가 넓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내가 정말 얘를 품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우뚝.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했던 거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요, 어디가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맨 위에. 자, 얘는 얘를 포함한 이렇게 열린 구간 정도를 잡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놓고 이 모든 x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얘가 가장 높은 정상에 있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지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도 역시나 극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맞죠? 얘는 이렇게 열린 요 정도의 구간을 잡았을 때 얘에 대하여 얘가 이 나머지 fx라는 x에 대한 이 fx 값들보다는 가장 크거나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극대라고, 이런 지점들은 극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갔죠? 자, 극소도 써놓을게. 내에 대하여 뭐겠어? 반대죠, 반대. FA가 너는 제일 꼴등. 얘를 푸는 어떤 열린 구간 중에서 가장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이면은 x는 a에서 뭐다? 극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림 정도의 상황에서는 극소가 어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뭐 여기겠죠, 여기 바닥. 제일 밑에 있는. 여기겠죠, 여기. 얘를 풀면 이 정도의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작거나 같은 상태가 맞은 거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나서 역시나 또 물어보면 또 틀리는 거. 그게 이거야. 자, 내가 또 그림 그려볼게. 봐봐. 자, 이렇게 예쁘게 가다가 꺾었어.
값을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이 정도. 자, 끔찍하게 생겼죠? 자, 질문할게요. 극대 어디 있냐? 극대가 있나요? 네. 어디? 잠깐만, 나 이거 색좀 보자. 극대 우리 초록색으로 가고 극소 보라색으로 가자. 어디 있죠? 자, 수도패 수도. 여기 근데 이거 꺾였잖아. 네. 미분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보통 여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미분을 베이스로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쟤 꺾였잖아요.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미분 불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극대 정의가 이거예요. 여기 미분이 가능할 함 이런 말 없거든요. 얘는 미분이 가능하든 말든 끊기든 뭐 상관없어. 무조건 지가 좌우보다 제일 위에 있으면 돼.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가 맞죠. 자, 극대 초록색. 자, 또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갑니다. 여기는요. 맞아요. 맞죠? 여기 여기 맞아. 여기는 극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봐봐. 개판 났지만 좌우를 비교했을 때 가장 위에 있으면 여기 끊겼으니까 연속도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대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적으로 극소는 어디냐? 자, 또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자, 수도해야 돼. 네. 맞죠? 여기요? 아니요. 자, 여기 여기는요? 아니요. 넌 아닌 것 같아. 자, 쭉 가다가 여기는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니 여기 없잖아. 비었잖아. 네. 얘는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돼버리면은 좌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또 위에 있고 애매하게 있죠. 이게 색채돼 있으면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쭉 가다가 여기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임마 하고 쭉 가다가 여기 돼 안 돼? 돼요. 돼. 아하. 요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줄게. 질문을 좀 많이 하죠. 자, 이거 뭐라고? 이거 상수 한번 할게요. 네. 극대 또는 극소가 있습니까? 네. 어디 있죠? 다요.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찍더라도요. 너를 기준으로 좌우를 살짝 열어서 봤을 때 얘는 항상 나머지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크다도 안 되고 작다도 안 되지만 같다가 되죠. 좀 특이한 구조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모든 지점들이 곧 모이자 모이다, 극대이자 극소이다라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혹시 이 부분을 예전에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맞춘 거야? 네. 잘했어. 이거 거의 이것도 다 대답 잘해놓고 이거 물어보면 거의 또 본능적으로 극대 큰 게 없는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의 충실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저 남학생 이름 뭐였지? 성현. 성현이? 연. 성연이? 오늘 성현이 갔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요 정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봐봐요. 여기 85쪽 처음 하니까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하는 거를 이해한 상태로 이걸 보면 이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논리에서 fx가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a가 짱이다. 그러면 그 x는 a에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극대다라고 하고 그 값을 구해버리는 것은 극대 값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만 이해 가시죠? 1번, 2번 극소값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3번 부분 보세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극대랑 극소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극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극대점, 극소점이라고도 하고요. 극점이라고 한대요. 뭐 그냥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극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쭉 넘어와서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페이지 86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두 개로 갈라야 돼요.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정도예요. 함수하고 미분이 이게 뭐야? 동그라미 빼버려. 미분이 가능한 상태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있죠. 이 두 개의 상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내가 썼던 예시 중에 뭐 이런 구조 정도면은 우리가 뭐가 가능한? 뭐 미분이 가능한 정도를 할 수 있겠죠. 뭐 연속이면서 특별히 꺾이거나 그런 부분 없이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아니 이놈 봐봐. 이놈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엉터리죠, 엉터리. 못생겼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주로 뭘 얘기할 거냐? 이게 많이 나올까, 이게 많이 나올까? 당연, 네? 당연히 여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어집니다. 극값 있어 없어? 극대 몇 개야? 극소 몇 개야?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이 뭐냐를 못 물어봐. 왜냐면 함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이런 함수 만들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미분이 극값이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쓸게요. 극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보세요.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거면 아까 여기서 봤지만 봐봐. 여기 극대라고 그랬잖아. 근데 극대인데 이 극대가 되어진 정상이 되어진 순간의 기울기는 뭐죠? 0입니다. 0. 자, 또 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극소가 되어진 상황이 0인데 여기서의 순간의 기울기는 몇이죠? 0입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죠. 아니 감소로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야지 그 최소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기울기가 마마마마마마마마다가 0 딱 찍고 풀풀풀풀 올라가야지 최소라는 게 발생되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0이 맞아요. 여기도 기울기가 0이고 여기도 기울기가 0입니다. 자, 우리는 얘네들로부터 결론 하나 얻게 되는데, 극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쓸게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f 프라임 a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었었어야지만 극값을 가지, 기울기가 0도 아닌데 극값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뭘 좀 주의하냐면요. 자,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은 0이다. 이거는 오케이, 맞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요건 맞는데, 자, 요 방향은 맞나요? f 프라임 a가 0이면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면은 그럼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 요거 맞습니까? 를 모르겠죠, 당연히. 아니, 알 것 같아서.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봐봐. 자, 이렇게 할게.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의 그림에서 기울기 0 되는 점을 찍어볼게요. 자,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도 되는 거야. 여기도 되는 거고 여기 여기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물어볼게요. 이거 극대 맞아요? 자, 이건 뭐야? 얘는 뭐야? 얘는 기울기는 다 0은 맞는데 이건 극대도 극소도 아니죠.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비교했을 때 가장 작거나 또는 가장 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할 게 뭐냐면요. 뭐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극값을 가진다는 이 방향은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린 공간이 예. 여기 처음부터 저기 제일 높은 것까지는 여기가 극대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잠깐만요. 책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이죠.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확 잡아버리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어떤이라고 했죠. 어떤. 그러니까 모든 열린 구간이 아니고 어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요 범위만 쏙 잡으면 된다. 얘를 포함을 하면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 극대라는 거에 대해서 얘를 포함하는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 범위 내에서는 얘가 왕이 맞는데 제가 구간을 좀 통 크게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잡을게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건 얘가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든 구간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내 맘대로 할 거임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임. 내 맘대로 요만큼만 잡을 거임. 대신에 뭐는 지켜라? 여기를 포함은 시켜라라는 거죠. 얘를 포함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조금이라도 요만큼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서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로 가져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거 그 값을 가지면 어쨌든 f' 그 a에서는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f'가 0이라 해서 반드시 그 값을 가시는 건 아니다. 그치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이걸 공부하고 나서 뭘 물어보냐? 그래서 그 값을 구해를 물어볼 거야. 그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를 근거로? 뭐를 이용해서? 어차피 다항함수일 거란 말이죠. 그럼 다항함수에서 기울기가 뭐인 거? 0인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뽑아. 1차적으로 기울기 0 되는 놈들을 골라갖고 그 중에서 근데 너가 기울기가 0 기준으로 좌우가 플러스였다가 0 찍고 마이너스가 되던 마이너스였다가 0 찍고 플러스가 되던 요런 놈들만 골라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썼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단 fx가 뭐일 때? 미분 가능일 때의 전제입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놈들은요, 저거고 나발이고 없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된다.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이제 극대다 극소다에 대해서 여기다 조금 더 살 붙여줄 게 있거든요. 중간 안 쉬죠. 여기서 이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다 써줄게. 그래,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 뭐냐?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표현이 조금 좀 저기 한데 이렇게 해줄게.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겠죠. X는 A겠어. 그리고 이 X는 A보다 좀 작은 쪽이 있을 거고 좀 큰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했지만 이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뭐여야 된다고요? F'A는 0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 F'A랑 좁아. 다시 그 값을 가질 조건 그리고 극소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F'A에서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할 건데요. 얘보다 좀 작은 쪽과 얘보다 좀 큰 쪽 있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 요렇게 표현할게요. 요거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약식으로.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잘 써줄게. 이렇게. 그러면은 A라는 지점에서 여기는 x는 A에서예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 극소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그러면 x는 F'A에서는 기울기는 일단 뭐가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깜짝이야. 머리 진짜 답답이다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윤아가 안 올 줄 알고 머리도 그지같이 이렇게 원래 머리를 좀 이렇게 이만을 까서 안 답답하게 하고 오는데요.
네. 그지같이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잘 왔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그래 잘 왔어. 왔으니까 뭐라도 더 하죠.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서 잘 이제 대답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극값을 가지려면 거기서 기울기만큼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니까 0은 맞는데 봐봐. 극되면 올라가다 0 찍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 A보다 조금 왼쪽의 기울기는 뭐 해야 돼?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죠. 올라가다가 플러스였다가 자 플러스였다가 0을 찍고 기울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반대로 뭐예요? 내려가다가 0을 찍고 올라가야지 극소니까 마이너스였다가 0을 찍고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같이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있잖아. 얘는 기울기가 0은 맞는데 이 전과 후를 보면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0 찍고 다시 플러스죠. 아니 이러면 극대의 극소가 아니라는 거야. 극값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통과했는데 2차에서 탈락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는 별거 없어요. 우리는 fx가 주어질 거고 얘를 미분해서 f'x가 내려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x가 0되는 후보들을 몇 개 찾아놨고 그럼 만약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쳐봐. 그럼 1에 조금 작은 값을, 1에 조금 큰 값을 넣어보면 되잖아. 한 1점을 넣어보거나 이제 한 0과 2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넣어서요. 부호적인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어지는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생겨야지 우리는 극대야 극소야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어디냐? 87쪽 87쪽. 봐봐, 이 녀석은 열심히 이렇게 글자로 써놨어. 글자 쓰기 싫어서 나는 이렇게 약식으로 쓴 거야.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하여 f'a가 일단 0이고죠. f'a가 0이고 x는 a에서의 좌우의 부호 f'a 빼기 f'a 플러스 정도에 대한 좌우 부호가 뭐에서 뭐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 면은 극대 마이너스에서 0 찍고 플러스면 극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라스트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 B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썼어? 이게 뭐죠? 그 뭐 노래 보면 막 피처링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피처링 해가지고 나도 좀 데리고 가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극대극소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증가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거예요. 증가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다 내용을 하면서 증간표가 뭔지 증간표를 우리가 만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좀 익숙해지면 증간표는 굳이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미적분 쪽으로 하는 것 때문에 증간표를 하긴 해놔야 돼요. 그때는 뭐 오목블록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자 어쨌든 봐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함수 하나를 써놓을게요. 이거 뺏겨요. 잘 됐어. 요거 써볼게. 아니, 쉬운 거부터 쓰자. 자, 이렇게 썼어. 자, 그리고 유나 이거 그려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아닌가? 쉽나요? 근데 쉬운 건 있죠. 왜냐면은 일단 얘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그 0 되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지금 현재 가능은 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었어. 마이너스 1 마이 2 그리고 2 넣었어. 아이고 이거 뭐 괜찮은데? 제곱에다가 x 빼기 2다. 이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림 그린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진 않아.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 하나 둘 여기서는 중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개형 생긴 건 알고 있나요? 네. 3차니까. 그러면 올라가다가 뽁, 자, 뽁, 0 집어넣으면 백이라서 쭉, 그리고 2를 지나야 되니까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되게 예쁜 그림은, 지금 명확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기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거 버려. 이거 별로 필요 없어. 필요 있는데. 자, 얘를 중요한 건 이제 미분을 하겠다는 거야. 미분 해볼게. 여기가 실질적인 풀이야. 이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빼기 3이죠. 그리고 이거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 가시죠? 이거 그리고 는 뭐가 되는 거 찾고 잔다? 는 0이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극대요소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 0 되는 점 찾아보니까 x가 뭐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요소를 무조건 가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극대요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후보가 됐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 마이너스 0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럴 때 여기거든요. 아까 그림 막 그렸잖아요. 그런데 유나 잘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으면 이거 양수야 양수.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다, 그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로 조금 작은 값 넣으면 양수 양수. 예? 아니요. 그렇죠. 자 양수예요. 마이너스 1.1 정도 넣으면 이게 더 힘이 세거든요. 마이너스로 조금 작은 거 한 마이너스 0.9 넣었어. 기울기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는 0이 맞는데 전후를 보면은 플러스였다가 0 찍고 마이너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뭐를 가진 게 맞다? 대를 가진 게 맞고 그럼 그때 값이 뭐냐까지 확인해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0인 걸 아니까 여기 다시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덮어줄게. 여기를 그 값으로 가지면서 올라갔다가 여기 빡 찍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여기를 지난다고 했는데 자 하나 더 1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기울기가 0인데 1에서 기울기 0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으면 역시나 기울기가 0보다 작죠. 1보다 좀 큰 거 한 1.1, 1.1, 1.3 이런 걸 넣어버리면 알겠지만 기울기 0보다 크죠. 그러면 역시나 1에서는 무슨 값을 가지는 게 맞다? 소를 가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도 1일 때 실제 함수값이 문제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넣어봤더니 1, 2는 4고 빼기 되니까 그림이 제대로 그렸으려면은 여기가 빼기라고 썼을 때 3, 4 한 요 정도 오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는 지나겠죠. 마이너스 2 여기를 빡 찝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요소를 이용해서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써놨던 것 중에 증간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간표를 여기다 한번 그려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증간표는 뭐냐면은 자, 저거를 할 때 이렇게 딱 나는 좀 깔끔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표를 만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순서는 이래요. 자, 처음에 여기 fx를 먼저 써요. 라고 할 뻔이 아니고 이제 x예요. x를 써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먼저 해야 돼요. 1번 그리고 2번이 증간표야. 두 번째 여기는 f'(x라고 써요. 마지막을 fx라고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0 되는 점이 뭐랑 뭐였어요? 1이랑 마이너스야. 그럼 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쭉 오다가 마이너스 쭉 오다가 플러스 그리고 쭉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중요한 부분도 채울 건데 자 어디가 중요하냐 마이너스일 때 f'x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0이죠? 1일 때 기울기 뭐라고요? 0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확인해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울기 이 부호값 자체가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 사이는요? 뭐 마이너스죠? 뭐 0 정도 넣어보면 알겠죠? 0 말고 마이너스 0.3 이런 거 넣어봐도 알 수 있고 다시 여기는 플러스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개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에는 값이 그래서 뭐냐까지 써줄 거예요. 값이 뭐냐. 마이너스를 아까 집어넣으니까 여기 0이었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을 때 1일 때 값은 아까 빼기 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면 완성을 시키면 자 어차피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몇이다? 1이고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봤을 때 여기는 함수값이 0이었던 거고 여기는 함수값이 빼기 4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완성 지어주면은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느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형을 우리가 좀 앞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3차를 주던 확장시키면 어떤 4차를 주던 뭘 줘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지울게요. 쉽죠? 자, 그래서 어디로 치냐면요. 89쪽으로 가보세요. 89쪽. 자, 선생님 좀 전에 5-2번에 1번을 하는 거거든. 5-2번에 1번. x세제곱 빼기 3x 빼기를 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 극대극소 미분을 해서 하는 것들을 안 했었다면은 인수분해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인수분해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를 얘기하려는 거고. 자, 2번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fx가 지금 뭐라고 써있나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다. 그래놓고 나서 이거 그림 그리라고 했거든요. 자, 얘를 좀 되게 착실하게 푸는 방식이 있고 빨리빨리 풀어보는 방식이 있겠죠. 어떻게 풀어줄까? 착실하게 풀어줄까?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풀어볼까? 자, 빨리빨리 풀어볼게. 자, 나한테 그냥 이거 자, 근데 문제가 뭐였죠? 그래프 개형 그렸잖아요. 개형 그려볼게. 자, 대충 이 정도? 대략적으로 사실 어차피 시험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내진 않거든요. 지금 뭐 하는지 보여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간표를 그리거나 막 하진 않았잖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를 미분을 해서 네가 기울기에 0되도록 되어진 지점들을 이렇게 찍고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최고차 계수를 슬쩍 확인하면서 이런 개형이다라는 기본 개형들은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이때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극대랄 수 있는 점들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를 구해보고 F를 구해봐서 이렇게 빡빡 찍어버린 겁니다. 뭐 이제 사실 처음에 좌표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했으면 조금 더 예쁘게 됐었을 것 같아요. 1일 때 1이고 2일 때 2니까 0일 때 6이니까 2, 3, 4, 5, 요 정도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다가 찍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증간표를 그리세요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굳이 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거를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게 말했지만 미적분은 이렇게 단순한 다항함수 어차피 그림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하지 않거든요. 되게 복잡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래서 오목볼록이다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표를 그때는 하기 싫어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x 쓰고 f 프라임 x 쓰고 여기 fx 쓰고 이것도 귀찮으면 이 정도로 써도 돼. 네, 이렇게 반이상. 근데 다만 여기 1, 2라고 했으니까 둘 그래서 칸 자체는 5개로 빠바바 1, 빠바바 2, 빠바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서는 어차피 여긴 0,0일 거고 부호 체크했을 때 빼기 플러스 빼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여기 함수 값들 확인해 보니까 1, 2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너블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나중에 여기까지예요. 그냥 미리 한번 보여줄게. 이게 한 칸 더 늘어나는 거. 한 칸 더 늘어나서 F2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 두 번 미분하는 거하고 F까지 갖고 와야 돼. 그럼 요 라인은 뭐냐면요. 요 라인은요. 두 번 미분한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이거든요. 아, 근데 들어졌네. 그래서 이거 0 되도록 한 x값은 몇이죠? 그죠? 2분의 18이면은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2분의 3 자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괜히 말 한 김에 그냥 써줄게. 그러면은 이거 늘려. 2분의 3 빠바바 2 빠바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 어차피 이 라인은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로 올 거야. 이거 0이었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이 라인은 뭐냐면요. 얘가 0 되도록 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0이에요. 그리고 이 전 부분은 뭐예요? 기울기가. 뭐 숫자 1 같은 거 넣으면 알겠지만 양수죠. 풀이고 여기는 이제 마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했잖아? 이걸 왜 했냐면 봐봐. 이거 지금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죠. 내려는 가는데 얘가 뭐냐면 얘는 얘대로 요 함수의 도함수거든요. 얘는 그냥 원래 함수에 대한 도함수지만 이 f2'x는 더블''x는 이제 f'에 대한 도함수야. 기울기의 기울기 함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는 가는데 좀 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느낌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려간다 올라간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로 볼록하게 뭐 아래로 오목하게 위로 볼록하게 오목하게 그것까지 정확하게 조금 더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몇 뜰 거예요? 얘는요. 풀이죠. 풀은 올라가는데 더 확 가속돼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랑 좀 다르죠. 그냥 단순히 내려간다 올라간다 아니죠. 얘는 어때? 올라는 가는데 여기가 백이죠. 조금 이제 덜 올라가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백이죠.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빡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맞춰서 보면요. 진짜로 내려갔다가 0 찍고 올라갔다 0 찍고 뭐야 이거? 맞죠? 0 찍고가 아니죠. 올라갔다가 얘는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투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증간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개형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어떠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벗어나는 형태. 여기다 보여주면은 자, 1번 보시면 fx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1가 돼 있잖아. 그림 그려버려요. 인수분해할 거 아니거든.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미분부터 하랬어. 미분했어. 자, 일로 와 임마.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기울기 0 되는 값이 x가 1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게 뭐냐면 봐봐. 3차는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 어디서 한번 0 찍어요? x는 1에서 0을 찍고 원래 두 개면 내려갔다 또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빠박이 되면 빠박. 내려갔다 올라갔다 동시에 되면서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직납표를 그래서 이럴 때 그려서 보여주려면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있어. x, f 프라임 이렇게 잡아두면요. 지금은 몇 개 없죠. 1 전부만 따지면 되거든요. 1 봐봐. 여기 기울기 0인 건 이해가죠. 근데 1 전의 값을 넣었을 때 기울기 양수야 맞아. 양수야. 여기도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다 0을 치고 다시 또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고, 그럼 1 넣었을 때 여기 1 넣었을 때 값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2죠. 그럼 여기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림 똑바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 해서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예쁘게 안 됐네. 여기 1 여기가 되네. 그래야지 여기 절편 정도는 좀 예의상 우리가 잡아주면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3차를 그렸다 또는 뭐 4차 같은 걸 그렸다 해서 극대응수가 항시적으로 생겨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러지 안 생기는 구조의 그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어떨 수도 있다라는 거냐면요. 거기 2번 보시면 옆에 2번을 보면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거든? 뭐부터 하라고? 미분부터 해. 미분에서 f 프라임 x가 뭐예요? 마3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4야.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거 능력이다라고 해서 찾거든요. 근데 있을까 없을까가 이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판별식 써보잖아? 사실 이거 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이거 판별식 써보면요.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3라면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거든요. 그럼 이거 0이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 돼요. 없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기울기 0을 못 집은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가표라는 걸 그리기가 어렵죠. 지금 상에서는 그냥 그럼 이게 항상 뭔데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뭐 0 정도 넣으면 빼기 4잖아요. 이게 그냥 항상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0보다 작아서 얘는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 돼야 돼요. 됐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넘어간다? 91쪽 보세요. 91쪽. 여기까지만 할까? 네. 91쪽까지만. 네. 다 내야. 6단원 할까 해도 네 이럴 거. 아니죠? 6단원 할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어지는 거라 잘 봐주기만 하세요. 이거 61쪽, 91쪽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래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뭐 그래프도 구하고 극값을 구하라 했잖아. 아니, 그럼 똑같아. 근데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1차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울기 최고차 한계수 양수란 전자. 2차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3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3차는 자, 이게 제일 많죠. 근데 이렇게만 되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0이 되어지는 순간이 없는 느낌. 그렇지만 살짝 그 팍 올라가는 살짝 약간 대칭적이어지는 이 지점은 있어. 이게 없진 않아. 기울기 0 되는 거 한 번, 여기는 두 번. 근데 4차는 어떻게 생겼죠? 4차?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얘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기본 2차인데 2차처럼 짝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되냐? 아니라는 거야. 얘는 4차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기울기 0 되는 점이 얘는 3개잖아. 얘는 2개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는. 살짝 요 굴곡이 있긴 한데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죠. x 4제곱 같은 거. 근데 지금은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려는 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냐 4차 함수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며 문제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를 우리가 좀 일반적인 느낌으로서 이제 표현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줬으면 준 대로 받아들여서 그래프를 잘 그려봐라. 4차든 5차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 가야 돼요. f 프라임 x는
3, 4, 12x의 세제곱 빼기 3, 8의 24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24다. 자, 그냥 내가 쭉쭉쭉 풀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이거 인수분해 가자. 그럼 x제곱으로 묶어서 x 빼기 2에 빼기 x 빼기 2거든요. 12에 x제곱에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에 x 빼기 1, x 플러스 1, x 빼기 2까지 이렇게 올 거야. 아 힘들어. 그러면 이제 0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뭐는 뭔가? 이거 는영 잡으면 마일 1, 2죠. 그러면은 증가표를 안 그리긴 했는데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4차 계획은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좀 편한 게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대충.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그려놓으면은 높낮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를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서 할게.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여기 마이너스 1, 2 하고 대충 잡아놓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죠? 자 암산. 자, 나보다 빨리 해보세요. 10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라고요? 읽을게. 자 1은 뭐예요? 1 예? 20 벌써 했다고요? 밑에 봤지? 자, FE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이렇게 딱 쳐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충 여기 있다 쳐. 약간 좀 사기긴 한데 그렇다 쳐. 20 여기다 쳐. 여기다 쳐.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여기 찍고 예의상 0일 때는 여기 정도 잡아주자. 9라고 치자. 9라고 치자. 그러면 올라갔다 여기 딱 찍고 0 찍고 내려갔다 여기 찍고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겠지만 극소고 극대고 극소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밑에 뭐 그래프 개형 있는 거 슬쩍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울기 0 되는 점들이 몇 번밖에 없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이 죽는다는 느낌에서 거기 이제 맨편에 마이너스일 때는 극값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고 어디서가? 2에서는 무슨 값? 극 속값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부분은 뭐냐면 일단 증가 함수에 관련돼서 어떤 함수가 항상 증가 상태다. 증가하기 위한 이라고 했을 때 뭔 좀 조심하자. 뭘 가지고 풀 건데? F'X를 가지고 풀 거야. 근데 F'X가 0보다 증가라고 하면요? 크거나 같다를 붙이자는 거야. 그거를 놓치지 말자는 거야. 빼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극대극소를 배웠고 극대극소에서 다른 친구들 뭘 좀 주로 틀린다? 이 정의에 있어서 좀 부실한 거. 극대극소는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까? 끊기거나 끊기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지가 그리고 여기서도 모든이 아니죠. 어떤이기 때문에 얘를 품는 아주 일부 조그만 구간이라도 좌우 기준으로 내가 가장 위에 있거나 또는 가장 아래에 있으면 극대이자 극소이다라는 정의를 생각하시라는 건데 다만 우리가 보통 보는 문제들은 어차피 결국 극대극소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주로 준다는 거야.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F'X가 0 되도록 하는 걸 찾아가서 그 후보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부호가 풀에서 마로, 풀에서 0.9 마로 아니면 마에서 0.9 풀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극값들도 찾을 수 있고 그의 글을 통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것들 함수식 줬을 때 이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증가표 같은 것도 이용을 하자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죠. 이해가시죠? 쉽죠? 안 쉽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 받아들이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우리 그 철수라고 했나요? 성윤이. 아니야? 네? 성연이? 네. 그래요. 성연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이 정도에서 끊어놓고 성현이 네. 자 성현이도 영상을 최대한 좀 잘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기출 준다 했잖아.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주고 성현이는 내가 파일로 보내줘.